네, 플롯은 한 조각의 땅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작품 속 사건의 배열을 이제 플롯이라고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건과 사건이 합쳐서서 이제 뭐 어떤 행동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 배웠듯이 사건과 사건을 결합시켜주고 어떤 그 사이에서의 원인과 결과들이 있고 또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을 계속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일어나게 해주는 이제 장치들이 바로 플롯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짜임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줄거리하고 플롯을 같은 의미로 오해 많이 해요. 하지만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제 줄거리, 그쵸? 그래서 사건의 시간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순서대로 일어난 것들인데 우리가 작품이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주 목격하는 게 과거의 회상신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어떤 사건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주인공이나 배우의 어떤 등장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넘나들기도 하고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플롯은 이런 것들의 짜임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하고는 다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연결될 경우에 또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숨겨져 있고 그것이 나중에 그쵸? 밝혀지고 발견되고 알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롯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관객의 질문이나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플롯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롯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은 큰 어떤 극의 얼개를 제공해서 시간과 장소나 어떤 줄거리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대체로 많은 작품들이 5막이나 3막, 그래서 도입과 엉킴 해결의 기본적으로는 이 3분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장면은 말 그대로 장, 그죠? 그래서 극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나 등퇴장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유닛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사실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사실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는 이제 유닛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유닛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그 아이돌들이 이제 유닛 단위로 나눠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트라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의미 단위거든요. 유령이 아들에게 나 이러해서 이렇게 나 죽게 되었어 라는 게 어떤 하나의 의미 단위인 거고 유령이 혼자 나 이렇게 죽게 됐어 라고 이야기한 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쵸? 이거를 햄릿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햄릿이 이걸 받아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의미 단위를 우리를 비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행동이 되고 이러한 행동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정도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플롯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뭐 3막, 5막 구조로 흔히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글이나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이 서론, 본론, 결론 아니겠어요? 왜?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드라마나 극 역시 어떤 발단이 있고, 그쵸?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긴장과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다가 이게 절정에 이르고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는 어떤 대단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현대의 모든 작품들이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피라미드로 햄릿의 플롯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좀 어설프지만, 네. 기본적으로 플롯은 이제 중심 플롯과 서브 플롯이 있는데요. 중심은 말 그대로 그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의 경우 이제 유령의 폭로로 햄릿의 복수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결론은 어쨌든 이 중심은 햄릿이 뭔가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한다라는 게 중심 플롯이 되는 거고, 서브 플롯은 이제 복수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서브 플롯이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서브 플롯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는 연극을 꾸미게 되고 그 연극을 보여주고 연극 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래서 연극과 관련된 서브 플롯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연극 때문에 그쵸? 폴로니어스가 죽고 그로 인해서 햄릿이 이제 어떤 추방되는, 그래서 이 왕 역시도 햄릿을 아주 의심하게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인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연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햄릿이 추방됐는데 햄릿이 사실 추방되었다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과연 살 수 있는지, 그쵸? 햄릿의 계략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거와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죽고, 그죠? 또 동생이 죽게 되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레어티지에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마지막 결국은 햄릿이 그쵸?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이 결투씬에서, 그쵸? 왕이 죽게 되는데, 왕은 왜 죽을까요? 칼과 어떤 음료에 독을 넣게 됨으로써 서로 다 죽게 되고, 결국 왕도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왕이 독을 묻히지 않고 단순히 레어티즈와 햄릿의 결투에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햄릿이 이길까요? 레어티즈가 이길까요? 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 햄릿이 죽게 되면 왕은 성공하지만 햄릿은 복수를 못하게 되잖아. 그럼 중심 플롯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건데, 그쵸? 궁극적인 목표인 복수가 마무리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결투씬 이후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어쨌든 이 셰익스피어는 사실 이 극에서 완벽하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사건의 해결을 하게 되면서 모두 다 죽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주 잘 만든 극이 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건들은 서로 관련을 맺게 되고 갈등이 복잡할수록 이러한 서브 플롯들은 많아질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중심 플롯만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막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플롯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방식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게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들의 이제 균형 상태는 무엇이고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그로 인한 갈등, 그래서 관객이 느끼는 어떤 궁금증, 뭐 이런 추진력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극 초반에는 대체로 주인공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주인공들은 마치 이것을 좀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공경에 빠져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반드시 이제 문제를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균형 상태가 있었는데, 그쵸?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요 사이에 사실 중심 플롯으로만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면 조금 섭섭한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떤 주인공들의 러브 스토리나 뭐 코믹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나 이제 재미 요소들을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극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겨울에 굉장히 좋아했던 두 개의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현빈이 나왔던 이제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제가 네, 거의 본방 사수하느냐고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쵸? 남북으로 갈라진 두 주인공의 어떤 사랑이 핵심 플롯이라면 여기에서 그 주인공 여자가 남한으로 못 가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서브 플롯이 되고 남한으로 갔어도 결국 또 현빈이 남한으로 또 가서 주인공을 구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서브 플롯이 되고 그 안에서 장병들이나 이제 다양한 조연들이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주면서 재미 요소를 추가했는데요. 또 제가 그 동일한 시기에 스토브리그라고 야구단 이야기를 담았던 드라마인데요. 제가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드라마 아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토브리그에서는 사실 이제 야구단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 단장하고 여자 팀장이 있었어요. 이 둘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좀 다룰 법도 한데 전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야구단 이야기로만 핵심으로 담고 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재미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최대의 장애물이 등장하고 주인공은 어떤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해결이 되면서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그쵸? 최악의 위기와 반전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에필로그를 통해서 어떤 종결감과 좀 여운을 남겨주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막과 장, 어떤 갈등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